2011년 경기도 시흥시에서 홀로 된 장인을 모시며 7살인 큰딸과 막내 아들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박씨 남성과 아내 황여인. 이 남편 박씨는 매일같이 곤히 잠든 토끼 같은 자식들을 두고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곤 했는데요. 자식을 끔찍히도 와이프를 끔찍히도 생각했던 박씨. 정말 알콩달콩한 사이 좋은 가정으로만 보였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출근할게 하며 집을 나섰던 박씨.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출근지가 아닌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젊디 젊은 한 여성을 만났는데 둘이 껴안고 막 심상치가 않네. 그런데 이 모습을 아내 황여인의 지인이 목격을 한 겁니다. 얘, 네 남편 어떤 젊은 여자랑 껴안고 쌩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같이 차 타고 어디로 가더라? 이 말에 황여인 뚜껑 열리잖아요. 그날 저녁 딴 길로 샜던 박씨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황여인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퇴근한 거야? 오늘 늦게 왔네? 요새 일이 좀 바쁘네. 웃기고 있네. 그렇게 바쁘면서 서울에 갈 시간은 있고? 그럼 애가 취직했다는데 안 만나? 뭐야, 내 뒷조사한 거야? 당신 날 그렇게 못 믿어? 믿게 생겼니? 당신 이럴 거면 그냥 본차한테 가. 와, 알고 보니까 남편 박씨가 출근한다고 나가 서울에서 만났던 젊은 여자, 내연녀가 아닌 박씨의 딸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 박씨는 본처인 차여인과 서로 갈라선 상태였고 이 둘 사이에 다 큰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처 차여인과 결혼 생활을 하다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황여인과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본처 차여인과 박씨는 사실상 6년째 별거 상태였습니다. 별거. 그리고 박씨는 내연 관계인 황여인과 아이까지 다 6년째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박씨의 본처 차여인은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새살림 차린 것까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절대 이혼만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왜? 우리 딸 아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기 싫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너 그냥 나가서 지금처럼 그 황씨인가 머시기랑 둘이 살아. 하지만 이혼은 안 돼. 실제로 이 본처 차여인은 자기 두 딸한테 남편과의 별거 사실조차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딴살림 차렸다는 거 알면 두 딸이 얼마나 충격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딸한테는 그냥 아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빠랑은 떨어져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둘러댄 거예요. 그래서 본처 차여인과는 별거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 아빠인 박씨는 자기 딸이 취업하거나 생일이거나 하면 이 두 딸을 만나 선물도 사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남편 박씨는 내연녀 황여인과 그리고 그녀의 장인 어른까지 모시고 함께 살고 있었어요. 황씨 가족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거의 자식까지 낳아 키우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황여인은 법적으로 남이지. 내연녀, 첩이라는 꼬리표. 거기다가 이 아이들도 아비 밑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인 박씨 호적에도 못 넣고 있는 겁니다. 본처인 차여인이 이혼을 안 해주니까. 저도요, 얼른 이혼하고 본처와 정리해서 우리 새끼들 내 밑으로 호적 정리하고 황여인과 정식 부부로 인정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처 차여인이 이혼을 안 해주는 걸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이 황여인의 가족들은 답답한 거예요. 박씨가 여자 정리도 못 해가지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시 황여인을 포함 그녀의 가족들은 직접 이 본처 차여인을 만나기까지 합니다.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그런데 황여인의 가족들이 찾아가도 본처 차여인 눈 하나 꿈쩍 안 하는 거예요. 서로 봐봤자 좋은 사이도 아닌데 뭘 그렇게 찾아와요? 찾아오지 마세요. 이혼은 안 해요. 그러던 2011년 3월 17일 경찰에 실종신고가 한 통 접수됩니다. 실종신고를 한 사람은 바로 박씨. 아내 차여인을 시흥에서 내려줬는데 그 이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신고를 한 거예요. 이 두 딸도 엄마가 안 들어오니까 바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아빠 박씨에게 연락하고 여기서부터 뭔가 냄새가 나죠. 여튼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는데 아니 평소 이 차여인
빚도 없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남자 문제도 깨끗한데 보험 가입도 깨끗한 상황. 가출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찰에서도 차여인 실종에 대한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본처 차여인의 실종이 한 달 가까이 지났을 무렵 경찰은 드디어 진범을 잡게 됩니다. 경찰서로 끌려온 사람은 바로 박씨.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이제 관련된 모든 CCTV를 조사하는데 박씨가 분명히 이 차여인이 실종된 그날 그 시각 집에 있었다고 했는데 CCTV에 차여인을 만나고 있는 게 찍혀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게 들통난 거죠. 이 박씨는 왜 거짓말을 했지? 이상하다. 그래서 바로 박씨를 불러들였고 집중 추궁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 알리바이가 거짓말인 게 밝혀졌어. 솔직하게 얘기해. 그날 차여인을 만난 거 다 알고 있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라면서 범행을 자백한 겁니다. 이에 경찰은 바로 다시 물었어요. 그럼 시신은 어떻게 한 거예요? 차 안에서 다투다가 홧김에 목을 졸라 죽였고 그 후에 시신은 서해 바다에 버렸습니다. 저 혼자 너무 화가 나서 버린 일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와서 한 이 말 또한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변 탐문 수사를 하다 보니 차여인이 실종된 당일날 박씨뿐만이 아닌 황여인도 같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뭐야, 이 두 사람 공범 같은데? 황여인까지 소환. 혹시나 싶어서 황여인의 통화 기록을 또 확인하는데 차여인이 죽은 날 유독 자기 오빠와 통화를 많이 했네. 뭔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해. 바로 황여인 오빠 소환. 죄송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황여인의 아버지까지 경찰서로 불렀더니 이 아버지까지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까 황여인의 오빠부터 아버지까지 박씨의 본처인 차여인을 죽이는데 가담한 겁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데 박씨에다가 내연녀 가족이 다 뭉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본처 차여인이 이혼을 안 해주니까 박씨가 다른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그냥 죽이자. 그래서 3월 13일 오전 2시 30분경 인천 계양구 으쓱한 곳으로 본처 차여인을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우선 차에 타. 차에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차여인 의심 1도 안 하고 앞자리 보조석에 탄 거예요. 바로 뒷좌석에 황여인이 숨어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말이죠. 차여인을 태운 차는 번호판까지 가린 채 더욱더 으쓱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박씨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우리 제발 그만 좀 하자. 이혼 좀 하자고. 뭘 그만해. 그냥 그 여자랑 살라니까? 돈 안 벌어다 줘도 돼. 그냥 이대로 살면 되잖아. 벌써 6년을 이렇게 살고 있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난 죽어도 우리 딸 아비 없는 자식 못 만들어. 내 딸 결혼해서 잘 살 때까지 절대로 이혼은 안 돼. 이혼하고 싶으면 나 죽이고 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리고 바로 뒷좌석에 있던 황여인과 박씨, 차여인의 목을 졸라 죽인 겁니다. 그 후 같은 날 오전 11시경 죽인 차여인의 시신을 자루에 넣고 서울 양재동의 한 과수원으로 가 시신을 안매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황여인의 아버지와 오빠가 도운 거예요. 황여인의 아버지는 시신을 유기 장소까지 운전했고 박씨와 황여인의 오빠가 시신을 묻은 거예요. 그 후 박씨의 파렴치한 행동은 이어졌습니다. 자기가 죽인 차여인의 핸드폰으로 자기가 애타게 찾고 있는 것 마냥 문자를 남겨서 단순 실종 사건으로 위장했고 범행이 발각될 경우 시신 유기 장소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직장 후배의 차를 빌려 타고 일부러 서해대교를 통과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신을 서해 바다에다가 버렸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거 꾸미려고 후배 차 타고 생쇼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박씨와 황여인 가족들은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이때까지 그냥 이렇게 잘 살았잖아요. 이혼 안 해준다고 갑자기 이렇게 죽여?
도대체 왜? 경찰 조사 결과 황여인과 박씨 사이에 두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큰 딸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들을 아빠인 박씨 호적에 못 올리는 겁니다. 왜? 이혼이 안 돼 있으니까. 박씨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 호적에 올리지도 못하고 이대로 그냥 학교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여인을 여러 번 찾아가서 이혼을 더욱더 강하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해주니까 어떡해, 애들은 계속 커가는데 이대로 그대로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박씨에다가 내연녀 가족들까지 다 동원돼서 한 여자를 죽였던 겁니다. 이 사건에서 박씨와 동거녀인 황여인의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이었는가 우발적이었는가가 쟁점이 됐습니다. 박씨는 우욱해서 홧김에 죽인 거다. 하지만 황여인은 박씨가 다 한 거다. 나는 그냥 차에만 타고 있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봤어요. 재판부는 동거녀 황여인이 박씨의 차 뒷좌석에 숨어서 함께 이동했다는 점, 차 번호판을 가리고 차여인을 으쓱한 곳으로 유인한 점, 그리고 범행 이후에 후배 차를 빌려 타고 문자 보내고 증거를 철두철미하게 인멸하려고 했잖아요. 이 모든 점들을 들어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황여인과 박씨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어요. 두 사람 다 40대니까 70이 넘어서 감옥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범행에 가담했던 황여인의 오빠와 아버지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우선 아무 죄 없이 세상을 떠나야 했던 차여인이고, 그 후에 이 자식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차여인의 딸, 이 두 딸 완전히 세상에 둘만 남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살인자의 아빠 엄마를 둔 황여인의 어린 두 자식들. 그래서 오늘은 본처를 죽이려고 남편과 내연녀 그리고 내연녀의 가족들까지 총 다 가담한 정말 잔인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